자, 지금 비트코인 상황 절대 편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오늘 나온 기사를 보시면 마이클 세일러가 정말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스트래티지를 비트코인 장기 보유의 상징처럼 봐왔고, 세일러 역시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절대 팔지 말라는 메시지를 강조해 왔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이없게도 비트코인을 절대 팔지 말라는 말은 단순히 개인 투자자들을 향한 조언이었고, 회사는 필요하면 언제든지 비트코인을 팔 수 있다고 직접 선을 그었다는 겁니다. 이게 왜 충격적이냐면 지금까지 많은 홀더분들이 계속된 하락 속에서 버텼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스트래티지와 마이클 세일러의 상징성 때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대 비트코인 보유 기업도 안 파는데 나도 버텨야 한다. 세일러가 계속 팔지 말라는데 비트코인이 끝날 리 없다. 이런 심리가 있었던 건데요. 그런데 그런 상징적인 기업에서 회사는 필요하면 판다는 발언이 나오니까 시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큰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특히 기사 내용을 보시면 스트래티지는 지난달 말 재무적 의무 이행을 위해 비트코인 32개를 매도했고 이 물량은 전체 보유량의 0.004%에 불과한 소량이었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물량의 크기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상징성입니다. 그동안 비트코인을 절대 팔지 말라고 말하던 기업이 실제로는 필요하면 팔 수 있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던졌다는 것 자체가 홀더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기업들도 결국 던지는 거 아니냐, 비트코인 장기 보유 신화가 깨지는 거 아니냐,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공포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자리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알고 가셔야 할 게 있습니다. 스트래티지가 왜 비트코인을 팔 수밖에 없었냐는 겁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바로 그동안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DAT 구조로 매집해왔기 때문인데요. DAT라는 건 디지털 에셋 트레저리, 쉽게 말해서 기업이 비트코인 같은 디지털 자산을 회사의 재무자산, 즉 국고처럼 보유하는 구조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스트래티지 같은 기업들이 자기 회사의 재무 전략 안에 비트코인을 넣고 가는 구조라는 거죠. 시장이 좋을 때는 이런 DAT 기업들의 비트코인 매수 소식이 강한 상승 재료가 됩니다. 실제로 비트코인이 강하게 반등할 때마다 기관 매수와 DAT 기업들의 매집 흐름이 같이 붙으면서 큰 가격 상승이 나와줬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동 전쟁 리스크, 금리 이슈 같은 시장의 악재가 나오고 비트코인 가격이 밀리기 시작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기업과 고래들은 비트코인을 항상 자기 돈, 현금으로만 매수한 게 아니기 때문인데요. 기업들은 회사의 주식을 대가로 부채를 일으키고 추가 발행까지 하면서 심지어 무리하게 레버리지까지 써가며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매집해왔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이 좋을 때는 더 큰 가격 상승을 만들 수 있지만 반대로 시장이 흔들릴 때는 리스크도 같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이번처럼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질 때는 단순히 코인 가격만 내려가는 게 아닙니다. 비트코인을 보유한 기업들의 주가 그리고 투자 심리까지 같이 흔들리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기업 주가가 떨어지고 담보 가치가 흔들리면 대출 기관에서는 어쩔 수 없이 추가 담보를 요구하게 되는 상황이 온다는 겁니다. 결국 기업 입장에서는 재무상의 문제 때문에 가지고 있던 비트코인을 일부라도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 결과 보시는 것처럼 던져지는 비트코인 물량에 또 한 번 더 비트코인 가격이 내려가고 가격이 내려가니까 기업의 자산 가치와 투자 심리가 다시 흔들리고 또다시 덤프 물량이 나오는 사실상 악순환이 반복되는 전형적인 연쇄 청산, 연쇄 파산의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즉 그동안 나와줬던 비트코인 하락은 단순히 개인 투자자들이 겁을 먹어서 패닉셀이 나온 하락이라기보다는 기업과 고래들의 무리한 DAT 구조 리스크와 기업, 고래들의 리스크 회피성 덤프 물량 매도가 같이 겹치면서 나와줄 수밖에 없던 하락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비트코인에 투자했던 기업과 고래들의 트랜잭션과 포트폴리오를 보시면 IDG 캐피탈, SBI 홀딩스, 블랙록, 소프트뱅크, 판테라 캐피탈까지 많은 글로벌 기업들에게 투자를 받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기관 자금이 유입될 때는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까지 붙으면서 큰 가격 상승이 나와줬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죠. 작년부터 계속된 시장 전체적인 악재, 금리 이슈, 관세 이슈, 중동 전쟁 리스크, 그리고 이번 스트래티지 매도 논란까지 겹치면서 기업과 고래들은 그동안 상승분에 대한 차익 실현과 시장 리스크 회피를 위한 덤프 물량들을 매도했고 그 과정에서 가격 하락을 만들어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즉 그동안의 하락은 그냥 단순히 코인 시장이 망해서 나온 하락이라기보다는 기업과 고래들의 무리한 DAT 구조와 리스크 회피를 위한 덤프 물량 매도로 나와줄 수밖에 없던 하락이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홀더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된 하락과 답답한 흐름에 어떻게 대처와 대응을 해야 할지 많은 걱정과 고민들을 하고 계실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속된 가격 하락으로 인해 현재 수많은 악성 매물들이 쌓였기 때문에 이 매물대 구간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단기적인 하락과 눌림이 언제든지 나와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는데요. 바로 이런 눌림이 나올 때 공포가 가장 큰 구간에서 우리의 물량을 쉽게 뺏겨버린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부터는 우리가 물량을 절대 쉽게 뺏기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조만간 한 번 더 큰 가격 상승과 반등 흐름이 나와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원체인 데이터가 있기 때문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그동안 가격 하락을 만들어냈던 덤프 물량들이 상당 부분 정리되고 있습니다. 즉, 지금은 겉으로 보면 스트래티지 매도 논란과 DAT 구조 리스크로 공포가 강한 하락 구간처럼 보이지만 안쪽에서는 던질 물량들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기업과 고래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구간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아직까지 매도되지 않은 대규모의 비트코인이 거래소로 1년 만에 이동하고 있다는 건데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시장에 매도 가능한 물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가격 하락을 만드는 악재 요소가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들을 주시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기업과 고래들도 그동안 쌓였던 비트코인 물량들과 바닥 구간에서 매집한 비트코인을 아무 가격에나 던지는 게 아니라 더 높은 구간에서 매도하기 위해서라도 가격 상승과 반등 흐름을 먼저 만들어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시로 큰 논란이 됐던 건데요. 그동안 리플 재단과 코인 시장에서는 재단이 기업들에게 더 많은 투자를 받기 위해서 락업 해제 일정을 협업기관들에게 공개하고 이 일정 전마다 가격을 상승시키고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게 하면서 협업기관들은 수익을 보고 재단은 더 많은 투자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가격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허위 사실이나 오해 소지, 즉 가격 상승 기대감을 일으킬 수 있는 호재를 발표하면서 인위적으로 가격을 펌핑시킨 뒤에 가격이 상승하면 개인 투자자들에게 물량을 몽땅 팔아치우면서 많은 수익을 받았다는 거죠. 자, 물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다른 코인들처럼 재단의 락업 해제 일정이라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이와 비슷하게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과 고래들은 고점 구간에서 일부 물량을 매도하면서 수익을 보고 가격이 눌린 바닥 구간에서는 오히려 더 많은 양의 비트코인을 다시 매집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기사를 보시면은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 32개를 매도하고 비트코인이 6만 달러 선이 무너진 직후에 1억 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500억 원이 넘는 자금을 투입해서 비트코인 1,550개를 추가 매입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즉 시장에서는 절대 안 판다더니 결국 팔았다. 이제 기업들도 비트코인 던지는 거 아니냐 이런 공포가 먼저 터졌지만 정작 스트래티지는 소량 매도로 시장에 공포가 커지고 비트코인 가격이 6만 달러 아래로 밀린 뒤 그 구간에서 매도했던 물량보다 훨씬 더 많은 1,550개의 비트코인을 다시 사들였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봐야 하는 핵심입니다. 기업과 고래들은 개인 투자자들처럼 공포가 나온다고 무작정 던지는 게 아닙니다. 고점 구간에서는 재무 부담과 리스크 회피를 이유로 일부 물량을 정리하고 시장이 공포에 빠져 가격이 눌린 구간에서는 오히려 더 많은 물량을 다시 매집하는 흐름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동안 계속된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덤프 물량들이 상당 부분 매도됐다는 겁니다. 즉 시장 자체의 매도 압력이 크게 줄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매물대가 해소되기 시작한다면 거래량과 함께 큰 가격 상승과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 시장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기업과 고래들 같은 경우에도 이 물량들이 어느 정도 매도된 시점에서 아직까지 매도되지 않은 대규모 비트코인 물량들을 거래소 지갑으로 이동시키고 있는 겁니다. 결국 기업과 고래들이 이 물량들을 더 높은 구간에서 매도하기 위해서라도 지금처럼 덤프 물량들과 악성 매물들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나면 또 한 번 더 큰 가격 상승과 반등 흐름을 만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자,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될 게 있습니다. 지금 공포 구간에서 물량을 뺏기면 안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다음 반등이 나올 때 어디서 정리해야 하는지도 같이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가격 상승은 천천히 길게 기다려주는 게 아니라 정말 순식간에 시세를 열어버리고 그 구간을 놓치면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뒤늦게 따라붙었다가 가장 비싼 자리에서 물량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욕심 때문에 매도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또 한 번 더 기업과 고래들의 덤프 물량과 함께 큰 가격 하락으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코인 투자를 초기부터 진행하면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과 고래 지갑들의 트랜잭션 흐름을 계속 체크해 왔는데요. 이제 이 정보를 통해서 기업과 고래들의 매도 물량이 본격적으로 쏟아지기 전 가격 상승과 반등이 나와줄 때 우리가 매도해야 하는 목표 매도가 그리고 그 물량들이 어느 정도 정리된 뒤 다시 바닥 구간에서 재매수할 수 있는 시점들을 같이 공유해 드릴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정보들을 제가 영상에서 모든 분들에게 다 빠르게 공개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저번에도 이런 정보를 영상에서 공개했다가 유튜브 영상 정책 때문에 삭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따로 소통방에서 공유해드리고 있는데요. 구독, 좋아요를 아직 안 눌러주신 분들은 그냥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여기 010-2145-2133 제 개인 번호로 비트라고 단 2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이런 정보들을 구독자분들에게만 따로 공유해드리는 소통방에 바로 초대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흔히 걱정하시는 게 이런 정보를 대가로 금전적인 요구, 투자 강요, 뭔가를 요구할까봐 걱정들을 진짜 많이 하시는데요. 이건 저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시더라도 금전 요구나 투자 강요가 나온다면 무조건 사기니까 절대 당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런 거 없고 그냥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독자분들에게 무료로 정보를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편하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혹 질문들 주시는 게 지금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나 고래지갑들이 단순히 거래소로 물량을 옮기는 것뿐인 거 아니냐는 건데요. 만약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한두 기업이나 고래지갑만 물량을 옮긴다면 그냥 그들의 사정에 의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여러 기업과 고래들이 비슷한 타이밍과 패턴으로 거래소로 물량을 옮기고 있다면 이건 단순한 우연으로만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결국 기업과 고래들은 지금 시장의 덤프 물량들이 상당 부분 정리되면서 매도 압력이 낮아졌고 그 전에 충분한 매집 기간을 거쳤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 쌓아왔던 물량들을 더 높은 구간에서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가격 상승과 반등을 만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자,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게 바로 이겁니다. 고점에서 기업과 고래들의 덤프 물량이 본격적으로 매도되기 전에 반드시 대응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업과 고래들의 비트코인 물량 이동은 매달 움직이는 게 절대 아니에요.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몇 년에 한 번씩 움직이는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친다면 다음에 또 언제 큰 가격 상승이 나와줄지 모릅니다. 그리고 아무리 가격 상승이 나와줘도 고점에서 매도하지 못한다면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 기업들의 트랜잭션과 포트폴리오 그리고 거래소 지갑 이동 흐름은 반드시 확인해 보시고 직접 투자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정보 확인해 보는 건 무료이기 때문에 로우 리스크도 아니고 노 리스크여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대신에 정보를 보시고 그 정보가 여러분들 투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고 하신다면 그냥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